두 집단에게 평화로운 영화와 슬픈 영화를 보여준 뒤에 어떤 물건을 주면서 이걸 만약 구매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냐 물어보니까 슬픈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이 평화로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4배나 컸어요. 우리는 소비를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떨 때 소비를 많이 할까요?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EBS 다큐로 보고 궁금증이 완전 해결됐어요. 이게 1시간짜리 영상인데 다들 시간 내서 한번 봐보라고 하고 싶지만 바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비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 소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해 하는 생존 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 소비가 있고, 생존 소비, 생활 소비 이 2가지를 넘어서면 과소비를 하고, 과소비가 지나치게 반복되면 중독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과소비와 중독 소비가 왜 발생하느냐, 이건 생활 소비가 아니라 과소비다 하는 걸 알아야 내가 지금 알맞게 소비를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쇼핑할 때 우리의 뇌를 보면 알파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베타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즉 합리적인 의식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잘생긴 사람이 옆에 오면 나도 모르게 몸이 기울고, 이렇게 무의식이란 나도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광고를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연예인처럼 날씬해질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 저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내가 저게 있으면 더 좋아질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점점 의식이 무의식을 합리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한마디로 하면 무의식으로 사고 의식으로 합리화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는 결국 감정이 결정하는 거죠. 절대 이성적,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결국 감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아주 잘 아는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주로 표적 소비자를 어린아이 아니면 여성으로 잡는데요. 첫 번째, 아이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과자를 어른이 되어서도 먹고 또 내 아이에게도 주잖아요. 소비의 대물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고의 잠재적 고객인 거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품, 풍선 이런 거 두는 것도 내 아이가 좋아하면 나도 좋고, 내 아이한테 잘해주면은 좋은 사람, 좋은 가게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물건을 사달라고 쪼르기 때문에 아이의 소비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들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약하대요. 판매자와의 감정적인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여성은 현장에 같이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사기 때문에 이걸 부재자 쇼핑이라고 하는데, 여성이 집안의 쇼핑 가장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안 사기 미안해서 결제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안경 사러 갔을 때 이태 저태 몇 번 썼다 벗었다 하니까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직원분이 친절하게 붙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니까 안 사고 그냥 나가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비싼데도 그냥 샀던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유형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없어서, 두 번째는 있는 게 망가져서, 세 번째는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여서, 네 번째는 그냥.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진짜. 근데 이 그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이럴 때 가장 많이 소비하거든요. 1. 불안할 때, 2. 우울할 때, 3. 화났을 때. 그러고 보면 우리 홈쇼핑 보다가 매진 임박 이러면 괜히 불안해서 막 급하게 전화해서 주문하잖아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내 아이만 안 가면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보내는 거거든. 필요 없는 사교육비는 과소비인 거 엄마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부모가 자기 안심하려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따라 막 사는 거, 주로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이 가진 물건을 너도 나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못 어울릴까봐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교우관계가 인생의 전부니까. 실험을 했대요. 두 집단에게 평화로운 영화와 슬픈 영화를 보여준 뒤에 어떤 물건을 주면서 이걸 만약 구매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냐 물어보니까 슬픈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이 평화로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4배나 컸어요. 슬픔을 느끼면 평소보다 더 물건을 원하게 되고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한대요. 바로 상실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쇼핑에 노출 안 되게 조심해야 되느냐, 시간이 촉박할 때,
기분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과소비 또는 불필요한 소비를 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잘 살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조심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 신용카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인간 심리가 있는데 현금을 쓸 때보다 카드를 쓸 때 뇌가 고통을 덜 느낀대요. 현금을 쓸 때는 돈을 내면은 돈이 이제 내 손에서 떠나가서 내 손에 안 남게 되지만 신용카드는 주면 계산한 후에 다시 돌려받으니까 뇌에서 손실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해서 죄책감이 덜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쓰게 된대요.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생기죠. 이런 감정적인 이유들로 그런 똑같은 임팩트를 받아도 모든 사람이 과소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계속 과소비를 한다면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뭐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즉 자기 존재에 대해서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즉, 내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은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은데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계속 나를 치장하고 내 가치를 높여줄 물건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부풀리는 거죠. 겉보기에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 간의 차이가 커서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더 소비를 한대요. 근데 이란다고 그 간격이 진짜 메꿔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은 잠깐 회복됐다가 결국 다시 낮아지기 때문에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 과소비, 중독 소비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쇼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우리 게임하거나 술 마실 때 나오는 그거. 그래서 과소비가 반복되면 쇼핑 중독이 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실제로는 진짜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진지하게 나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쇼핑 중독 이거는 굉장한 불행인데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가족의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되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내 하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못 살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한다든지 홈쇼핑을 계속 보면 TV를 아예 안 본다든지 인터넷 쇼핑 보면 휴대폰을 아예 안 본다든지 그게 스스로 힘들면 가족들한테 선언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쇼핑 중독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쇼핑 중독인 사람들 지금 전부 다 행복에 미쳐서 살게요. 쇼핑하면 스트레스 쫙 풀린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지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카드 청구서 날라오면 스트레스 더 쌓이는 거지 이제. 그렇다면 어떤 게 행복한 소비일까요? 한 실험이 있는데 기본적인 행복도가 비슷한 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똑같은 돈을 주면서 각기 다른 소비를 하게 했대요. A팀은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게 하고 같은 돈으로 B팀은 여행을 보내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행복도와 만족도를 체크해봤더니 B팀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기분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A팀 아이들은 일주일, 한 달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B팀 아이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물질에 돈을 쓰는 소비보다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기억이 더 오래가고 행복도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뭔가 나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진짜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에만 소비를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 지키기. 내 상태가 안정적이고 정신 건강이 양호하고 불안과 상실 같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여야 불필요한 과소비를 안 할 수 있고 투자도 조급함 없이 안전하게 계속 잘 할 수 있거든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망해요. 지금의 내 소비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고 스스로 한번 되돌아봅시다. 혹시나 보여주기식의 소비를 하진 않는지. 여러분 그 가방 안매도 이쁘고 그 옷 안 입어도 사랑받고 그 차 안 몰아도 충분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철칙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옷이 사고 싶으면 지구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가정해도 이 옷을 사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해봐요.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는 말은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100%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입고 싶으면 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시선 상관없이. Working on deeper self-esteem issues can help you love yourself more deeply and therefore have to spend less. 행복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다른 존재하고의 관계고, 즉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 자체가 정말로 다른 인간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만 알게 되면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